대통령이 어제 하셨던 발언 중에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발언은 임기 단축 개헌, 뭐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서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제 뭐 총리에게 권한도 대폭 넘기고 뭐 외치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만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사분들은 예. 아무래도 이제 헌재가 인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 기각할 가능성에 것이다. 염두를 두고 좀 그러한 표현들을 넣으셨던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기각이 됐을 경우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플랜이 두 개겠지만 예. 기각이 됐을 경우 저희 지지층들은 뭐 당연히 기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 다만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시면 불안해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권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사실 설명해 주는 것도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도 대통령 탄핵 반대 뭐 기각을 외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지만 예. 그걸 외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잖아요. 대통령 다시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뭐 혹자들은 정말 야당은 뭐 또 다른 계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진작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되었든 어제 대통령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으로서는 어쨌든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의 이러한 최후 진술이 선고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뭐 그 부분은 혹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하는 것이 재판관들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여론전 성격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였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지층들에게 어떤 결집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표현을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고는 이제 뭐 한 3월 둘째 주, 셋째 주 뭐 이렇게 날 것이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내일 이제 또 선고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또 결론을 그 전에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헌법재판소 비판을 좀 자제하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꾸 이러한 논란을 지금 초래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사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때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 종족수를 먼저 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소추가 되었었잖아요. 그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탄핵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것이냐 아니면 2분의 1로 할 것이냐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 2015년에 발행한 주석서에 보면은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의결 정족수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설했을 때 그때 야당은 이제 2분의 1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2분의 1이 맞다고 한다면 헌재가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부터 2분의 1이 맞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헌재 주석서대로 3분의 2가 맞다면 국가적으로 되게 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던 사항들이 과연 유효하냐 아니냐가 또 다른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헌재가 3분의 2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 이걸 맨 뒤로 놔두고 오히려 그냥 바깥에 있는 마은혁 재판관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지층에서도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헌재가 이러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것,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해나가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조차 좀 자제시켜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승복을 하는 거고, 분열되지 않고 광장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네, 물론 정치권도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양 진영에서 지지층들이 과연 승복하시겠는가에 대한 솔직한 마음의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헌재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다 판단해서 좀 저희 지지층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잘 염두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좀 생각나는 장면이 그 문영배 소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대리인이 뭐 좀 따지니까 뭐 이거 다 평의 통해서 결정한 거고 뭐 대본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많은 또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또 여당이든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그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실지도 한번 우리가 이제 공정이 뭐냐라는 말 자체가 네. 저희가 오늘 3명이 이렇게 했는데 예. 사안 사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공정이라는 거는 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공정이라는 게 실은 사람의 감정 상태랑도 좀 연결돼 있고 각각의 가치관이랑도 연결돼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걸 일괄로 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는 헌법 그다음에 또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거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관님 분들이 최소한 법조인 경력인 30년은 다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선거로 결정된 일정한 정도의 그 각 주요 정당에 대한 추천권, 네. 대통령, 뭐 대법원장 추천권, 내지는 헌법재판소장 추천권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량에 좀 맡기는 게 불가피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뭐 디테일하게 자질구레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크게 훼손될 만한 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2명은 그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은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예. 그건 본인이 국회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 임명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들고 아니고를 할 수 있는 없는 건데 그러나 당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게 3명을 다 임명하면 그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 분들이 보기에는 야 저기 민주당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3명 다 임명 안 하면 우리나라가 가동이 안 되는 건데 헌재 체제 자체가 가동 안 되는 거를 좌시하는 꼴이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안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는 가고 그러나 여전히 동의는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나름 이제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무튼 뭐 고민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짧게 제가 분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에피소드 그냥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헌재 공정성에 대해서 뭐 검찰 그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이 검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가지고 형사법에 이게 형사법 논란 증거를 채택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한번 대셨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 이전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근데 네.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원래는 저희가 1명 임명하고 야당이 1명 임명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1명 임명하는 건데 야당 2명 임명해라. 저희가 1명 하겠다였고 사실 거기에 대한 조건부 합의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미 뭐 언론에 공개가 조건이 하나 됐겠지만 더 있었던.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하지 않았. 안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과연 합의냐, 합의가 안 된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냥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점들도 또 있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어제 이제 최후 변론 관련해서 좀 지적이 좀 나왔던 것들이 승복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없었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안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에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뭐 어제도 제가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그 개헌을 통한 국민 통합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뭐 누구는 심리적 내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을 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이후에 보면은 결국에 분열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피해를 입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더 좋지 네.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사실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여야 지도자들, 당대표가 이제 지도자격이니까 말씀을 하시지만 뭐 여야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도 울림이 있겠지만 예. 국가 원수로서 정말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에 대한 책무를 이야기하는 거는 또 다른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됐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측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의원님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결과 나오고? 글쎄요, 저는 뭐 예. 전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은 저는 우리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웅 의원의 워딩이 되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김웅 의원이 뭐 이제 출연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 이게 이제 기각될 만약에 확률이 그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은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거꾸로 말하면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 같은 거기도 해요. 예. 그리고 헌재 체제에 대한 신뢰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뭐 계몽 차원에서 했다고 하기하지만 끌어내라, 체포하라, 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뭐 4명이 1명씩 끌어내라. 이거는 뭐 여러 명의 증언에서 이렇게 뭐랄까 크로스 체크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해도 기각되는 거면 이제 앞으로 계엄도 수시로 좀 더 자주 하고 그리고 헬기도 좀 더 이렇게 정돈돼서 하고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는 10시 반경에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운이 좋게 모인 걸로 봐야 되거든요. 한 새벽 1시 반쯤에 그리고 이제 약간 주말쯤에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다 이제 좀 비원 벙커에 집어넣고 말 안 듣는 판사 몇 명은 이제 야구 방망이로 패는 것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 쪽에서 추천한 분이든 진보 쪽에서 추천한 분이든 헌법재판관이고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이라면 이거를 기각시켜? 그거는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한국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고 반드시 8대 0으로 예.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